자, 범죄에 대한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는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조금 도덕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 반사회적인 행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반사회적 행동.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에 반대되는 행동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반드시 금지시켜야 된대요.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더라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좁은 의미로 범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형법에 나와 있는 행동이고요. 그리고 형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형법에 나와 있는 행동이고 더불어서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형법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이 행동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형벌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범죄인데 왜 그렇게 금지되고 형벌을 받게 되느냐?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이거는 사회에 반하는 행동. 다시 말해서 사회 질서를 깨트리고 그 안에서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안정성을 깨트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지켜야 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도덕이나 규율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 안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 필수에 해당이 되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로 봐줄 수 없어에 해당되는 게 바로 범죄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면 일단 어떤 행위가 발생을 해야 돼요. 어떤 행위가 발생을 했고 그 행위의 결과값으로 무언가가 딱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무엇을 살펴보게 되느냐? 우리는 해당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성 요건의 해당성.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까 위에서 형법에 의해서 금지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형법에 나와 있는 행동이냐는 얘기예요. 형법에서 범죄라고 정해놓은 유형. 그러니까 뭐 몇 조의 살인죄, 몇 조의 폭행죄, 몇 조의 뭐 재물 손괴죄 뭐 이런 식으로 법에 나와 있는 행동이야 행동이 아니야 그거부터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맞아 이거 형법에서 범죄라고 했어 사람을 살해하는 자는 이렇게.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 위법성. 우리 요거 많이 어디서 보던 아이들이죠. 위법성, 책임 조각, 위법성 조각. 네, 맞아요. 불법행위 했을 때 등장했던 애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 불법행위. 왜 우리 불법행위에서 얘기했었던 성립 요건 있었잖아요. 거기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현재 법 질서에서 엄청나게 어긋났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행동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과정이 모두 다 전체 우리가 그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나쁜 행동입니까? 라고 하는 걸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가해 행위가 있었고 그 가해 행위의 결과가 있었는데 그 가해 행위에서 결과로 가는 그 과정의 행동이 이거는 용납할 수 있어. 아니야, 이건 용납할 수 없어. 그거를 넘었니 안 넘었니 그걸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만 보면 이거는 형법에서 범죄로 저지르 놓은 그러니까 범죄라고 정해놓은 행동이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네 라는 이름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걸 우리가 위법성 조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위법성 조각 사유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정당 행위. 그러니까 그 행동이 정해진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거나 또는 어떤 법에 따라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이었거나 그런 거였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그건 정당해서 그래서 정당행위에 해당된 건 바로 요겁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행위는 요거겠네요. 미안해요. 이거는 정당방위네. 정당행위는 바로 여기.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요.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 현행범을 체포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가 경찰이었나 봐요.
경찰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핸드백을 가지고 가니까 뭐야 이거 하면서 현행범 체포했어. 이렇게 제가 데려갔어요.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체포와 관련되어 있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정당 행위래요. 너무 당연한 거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정당 행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칼로 사람의 배를 갈랐어. 갈랐다는 나 너무 이상한데 칼로 그냥 배를 쓱 하고 그었어. 근데 이 사람 정당 행위래. 왜? 의사라서. 의사가 치료를 위해서 또는 수술을 위해서 이렇게 칼로 절개를 한다고 하죠. 칼로 절개하는 행위. 절개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칼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의 배를 갈라놓기 때문에 특수상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의사가 수술하려고 칼로 배를 갈른 거야. 이걸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왜? 의사니까. 의사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정당방위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정당방위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내가 있어요. 또는 또 다른 어떤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위험에 처했어요. 칼! 아니면 또는 이 다른 사람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칼! 그래서 이 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밀쳤어요. 또는 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밀쳤어요. 그랬더니 요 나쁜 사람이 아파 이러면서 나 다쳤다고 그러면서 너 나쁜 놈이래. 근데 요거는 뭐다? 요거는 우리가 정당 방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밀치는 바람에 생긴 상처나 흉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그거 뭐야? 정당 방위. 그러니까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나 또는 다른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현재 위험한 상황이 있고 그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대방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방위하기 위한 거죠. 나를 지키기 위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너무 정당하기 때문에 정당 방위. 보세요. 생명과 같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여기 보면 돈 안 내면 너 맞아 이러면서 칼 가지고 흉기로 위협하고 있죠. 그랬더니 얘가 어디까지만 했냐면 흉기를 딱 떨어뜨리게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를 또 몸집도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집 큰 사람을 딱 제압할 정도까지만 어떻게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그럴 때에는 정당 방위. 근데 이걸보다 더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좀 달라져요. 그거는 오바래요, 오바. 자, 그리고 또 세 가지 추가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긴급 피난, 두 번째는 자구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피해자가 승낙한 거래요. 그래서 이건 승낙한 건데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 얼마든지 타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마당 앞에 세워진 자신의 자전거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 자전거 얼마든지 쓰세요. 편할 때 아무 데나 와서 쓰세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분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대로 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주인의 허락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그 집에 성큼성큼 들어가서 이렇게 자전거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절도예요, 절도. 그치? 절도야. 남의 집 앞에 서워져 있는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갔잖아요. 이거 절도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이미 승낙했어요? 피해자가 승낙했죠. 이 자전거 주인이 뭐 해도 된다고? 그냥 편하게 쓰세요라고 승낙했잖아. 승낙. 자, 그 다음에요. 긴급 피난 볼게요. 아까 전에 그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 나한테 다가오는 피해를 이제 피해 또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였잖아요. 이거는요, 나에게 오는 손해나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제3자에게
나에게 오는 어떤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삼자에게 손해나 피해를 줬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관련이 있는 건데 전혀 상관없는 제3자. 예를 들면 강아지 목줄이 풀렸어요. 근데 보기만 해도 그냥 멍멍멍이 아니라 컹컹컹 짖고 있죠. 엄청난 개야. 그래서 막 도망을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남의 집 담벼락을 이렇게 넘었어. 남의 담벼락을 허락도 없이 넘게 되면 이거 무단침입이거든요. 무단 주거침입. 근데 지금 여기 안 넘으면 나 죽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그럴 때에는 이거는 긴급 피난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긴급 피난.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왜 우리 집 담을 넘고 있어?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뭐가 되고 있을 때? 네, 피해를 주고 있을 때. 자, 그럼 자구 행위는 뭐냐? 이 자구는요, 스스로를 구하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긴급해, 급박해. 그래서 어떤 정해진 법적인 절차를 지키고 뭐 하고 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저기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그녀가 보입니다. 그녀가 보여요. 근데 세상에 출국이야, 출국. 그러니까 지금 저 여자가 저 캐리어를 들고 휙 하고 나가버리면 나는 내 돈 절대로 못 찾아. 응? 지금 거의 이거는 완전히 개돈 들고 튀고 날르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이 여자 어디 갑니까? 하면서 이 여자 손을 팍 하고 세게 잡았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너 내 손을 세게 잡아서 나 손목이 아파. 너 고소 이거 한다고?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지금 이 여자가 출국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기 저 나쁜 여자가 제 돈을 들고 도망가는데요. 빨리 출동을 해주시고요 하는 사이에 이 여자가 어디로 가버리면 내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결과적으로는 이 여자 손이 다쳤어요. 그쵸? 그리고 결과적으로 남의 집을 들어왔어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몰래 탔어요.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네, 위법성이 조각됐다. 다시 말해서 이 위법성의 조각이라고 하는 뜻은요, 깨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질서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법질서에 어긋나는 게 깨져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요? 이거는 범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위법성 조각으로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자, 다 따져봐도 그 5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게 뭐냐면 바로 책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책임 능력, 책임성. 자,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 행위자 스스로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 행동은 비난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는지, 이 행동은 비난받을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능력이 있다 없다를 따지고, 그것이 없다라고 이게 판단이 되면 책임 능력이 조각됐다. 마찬가지로 얘도 뭐예요? 얘 깨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책임 능력 조각 사유로 인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책임이 조각되느냐?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입니다. 현재는 우리 아직 법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에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할 거다. 소년법 적용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할 거다라고 예고는 하긴 했지만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아동에게는 책임성이 조각됩니다. 그러니까 14세 미만이니까 만 13세까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13세.
그러면은 대충 몇 살이냐면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생일 안 지났으면 중2. 생일 지났으면 뭐 중1?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왜 생일 지나면 한 살만 빼고 생일 안 지나면 2살 빼잖아. 그러니까 한 15살 정도. 15살. 중2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 거칠죠. 거친 때죠. 모두 다 이때는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흑역사 하나씩은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웃겨서 하는 소리라기보다는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비난을 받겠니 안 받겠니,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까 안 먹을까, 이거를 따지고 재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적 능력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왜 사춘기, 그 사춘기라고 하는 어떤 그 내 마음에 흑염룡을 하나씩 이렇게 품고 다닐 때 있잖아요. 꿈틀거리는 흑염룡. 그러니까 각자 그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래서 그걸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폭발시켜버리는, 터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성숙하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라던가 또는 순간적인 판단에 있어서 성숙하게 대할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이렇게 저지르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형사 미성년자의 의미는. 그러니까 경험도 미숙하고 알고 있는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쉽게 감정을 폭발시키고 또는 옳은 판단은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어떤 실수의 가능성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형사 미성년자다 또는 촉법소년이다라고 하는 법의 어떤 제도를 좀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을 악용하는 사이에 늘어난 악성 범죄, 중대 범죄,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건데요. 사실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자, 그 다음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사람이죠. 심실상실자의 행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심실상실이야. 그럼 이거는 잃어버린 사람이지? 그치? 몸과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자주 어떻게 된다고? 깜빡깜빡 한다. 몸을 잃어버렸어. 이런 거 쓰고 있는 거 너무 웃긴데?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무언가 판단해야 되는 어떤 의식 상태나 이러한 것들이 긴 시간 동안 상실되었거나 뭔가 뭘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던가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한 고도의 정신적인 장애라던가 또는 노령에 따른 어떤 그런 인지장애라던가 이러한 걸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내 이 행동이 비난받을 행동이다, 손가락질 받을 행동이다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바로 요거, 겁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 다시 말해서 협박받고 했다는 거죠. 왜 그거 있잖아요. 되게 옛날 영화긴 한데 그런 영화 있습니다. 딸을 납치하고 있으니까 은행 털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I must find you, I will kill you였나? 막 이렇게 무슨 짤도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생명이 담보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지금 당장 해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 나 말고 이제 지금 무언가 협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한다면. 대신에 이때는 아예 책임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경우는 책임이 경감이 되는 겁니다. 경감이 된다는 건 좀 봐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범죄는 범죄인데요, 처벌하는 데 있어서 조금 봐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심신미약자. 자, 심실상실자는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미약하게 잃어버린 사람이죠. 약하게 잃어버린 사람이요. 약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고, 이제 아주 오랫동안 정신을 잃는다던가, 막 심각한 어떤 중증의 그런 정신장애가 있다던가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청각과 언어 기능이 상실된 자, 그러니까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임을 경감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사소통에서 오는 오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지 못해서 또는 말로 잘 전달하지 못해서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는 책임을 경감, 다시 말하면 범죄 인정하지만 처벌은 조금 해주겠다. 처벌은 좀 약한 걸로 해주겠다. 봐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 1, 2, 3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제가 그냥 글줄로 막 써놓은 글이라서 서울 땡땡지방 법원은 갑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대리기사가 차를 고가도로 한가운데 세우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갑은 대리기사를 불렀어. 근데 문제는 대리기사가 뭐 때문에 열이 받았는지 중간에 고가도로 한가운데에 그냥 차를 세우고 가버렸어. 그래서 깨어난 갑이 어쩔 수 없이 300m를 직접 운전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대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맞아. 근데 고가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알아 이러고 갔대.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시 갑이 깨었을 때 다른 차량이 갑의 차를 피해 달리는 아찔한 상황이었고 갑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었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행동 자체는 사실은 범죄에 해당이 되지만요. 지금 다른 차들이 나를 향해서 피해서 그래서 이 차 때문에 다른 차들도 위험해지고 나도 위험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는 위법성이 조각됩니까? 책임이 조각됩니까? 책임이 조각되는 것 같진 않은데요. 그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 같죠? 응? 그래서 정당 방위로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내가 나쁜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긴급 피난 정도로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피고인 을이 자신의 일행을 때리고 도망가려는 병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은 상해 현행 범인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 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다. 비록 피고인이 병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병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을을 병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 상해에 대한 처벌과 관련돼서 이제 선고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현행범 체포 행위의 일환으로 향해졌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었어도 얘가 계속 범인인데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대. 도망가려고 계속 했대. 그리고 그 도망가려는 걸 막는 과정도 보면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특별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근거한 행위니까 다다다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래서 아마 자료 2번은 정당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자료 세 번째요. 서울 내무내무지방법원은 지하철역에서 자살소동을 벌여 160대가 넘는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된 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대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은 사건 당시 양극성 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지른 걸로 보인대요. 자, 그러면 왠지 몸과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160대가 넘는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킨 행위는요.
하면 안 되는 기차 교통 방해라고 하는 구성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또 있어요? 예, 위법했어요. 160대래, 160대. 그럼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저기 하겠어. 근데 문제는 사건 당시에 심각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가 없었대. 근데 이게 심신미약인지 심신상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세요.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조각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책임이 조각될 정도의 행위였다고 한다면 이건 심실상실자의 행위로 뭐가 돼서 책임이 조각돼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범죄인지 범죄가 아닌지를 따져보기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다음부터는요, 두 번째 이제 형벌과 보완 처분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